예, 하디슈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020학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처리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이래로 가장 늦게 처리됐다라고 했죠.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유 계획 내 예산안 처리하지 못한 첫 사례가 되었다. 가장 늦게 처리했다. 선진화법이 도입돼도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만한 어떤 정치 주체들이죠. 좁은 의미의 정치 주체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늦게 처리한 사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기억하시고요. 2번, 이것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제도다. 그래서 어떻게 택지비, 그 다음에 자재비까지 포함하고 자재는 제일 좋은 걸 쓴다는 걸로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너무나 거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양 상한가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죠. 자, 그다음에 3번 2022년 10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항의 침투는 2018년 체결된 굉장히 자주 나왔죠. 우리가 아마 매년 다뤘고 매달이 뭐예요? 거의 뭐 매주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나왔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최근 연공서열제를 기초로 하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결정되는 이것을 시행한다. 연공서열제는 너무나 오래된 제도였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봉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연봉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나 임금 직급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연봉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 연봉제라는 거 1년 동안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안정적인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였죠. 예, 근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많다는 거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5번 이것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드렸고 물가 상승 없이 최대로 일을 쓰는 경제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없이 최대로 이룬다라니까 물가 상승이 있게 되면 당연히 보정이 되겠죠. 잠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6번 이른바 이 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담당했던 김만배 씨가 금전 매개로 하여 언론기 로비라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났다. 파문보다는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동 팀에 대한 이야기고 이 대장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자, 7번 이란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에서 시작됐으며 석유고 감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해서 이것이 일어났다. 자, 1차, 2차가 있었고 오펙이 처음에 와서 가격 높인 게 1차라고 한 다음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사단이 된 것은 바로 제2차 오일 쇼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8번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이것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된다. 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데 가서 쓸 때도 거기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앞에서 다 쓰게 하고 가요. 확인해가지고. Q코드에 대한 얘기고 Q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Q앱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나라는 다른 게 표현이 다릅니다. 뭐 일본 같은 미디트 재팬에 VJA라고 이름 붙였고요. VJW죠. 웹이라고 붙이니까. 9번 2022년 도입된 이것은 동의만 하면 가편하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하는데 자료를 이제 간소화시켜서 만든다 그래서 간소화 자료라는 거, 간소한 자료 일광제공 서비스인데 실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막 삭제해버리게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해야 되는 거고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클릭하면 안 되죠. 물론 경고문이 뜹니다. 10번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것 표현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각자의 비판의 목소리. 그 주에 없앴을까요? 그렇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죠.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 불렀고 이전의 명칭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광주를 붙인 적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저 때는 이제 정권 자체가 그래서 5.18 광주 사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뭐 반군이라는 의미를 쓰면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개념이 정체화됐습니다. 11번 브라질 대선 불복 폭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뒤 미국 이것을 무력 점거한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브라질에서도 그래서 의회 점거가 있었고요. 똑같이 이제 국회의사당을 미국에서 점거한 사건들이 비슷한 사례였죠.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에 대한 이야기. 12번 이것은 평소에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못했던 거네요. 이제 캄테크라고 부릅니다. 조용하게 테크놀로지인데 평소 때는 인지 못하다가 상황 발생 시 우리가 조용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면서 활용하게 되는 캄테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3번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인물 허용되는 일과같이 긍정적인 이유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면 이런 리스트 목록을 만들면 블랙리스트, 긍정적인 이유로 만들면 화이트리스트. 실제로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무역 국가에서 이 상대방 국가 중에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될 경우 어떤 무역 장벽에 대한 제한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주는 게 있었어요.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삭제시키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노제팬 운동이 일어났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14번 최근 전 세계에 나타난 이상기한판 지구온난화의 북극의 이것이 바로 극소용돌이라고 하고요. 이 극소용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극지방에 있는 굉장히 큰 한파 기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소용돌이가 불안정해져서 이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10원 이것은 의회가 행정부에서 진행한 사업의 일정 기간에 다시 검토해 불필요해진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 1976년 콜로라도부터 있었고 바로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16번 이것은 회의에 출석한 의원이 어떤 후보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체 표에 포함되지 않은 과반의 문턱을 낮춘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는 게 낫습니다. 프레젠트라는 표현이 낫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프레젠트를 하면 재석 정도가 되는데 내가 자리에 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석 인원을 표현해 재석률 할 때 프레젠트를 표현해요. 현재 이제 참여한 의원이란 개념이라면 미국에서는 의결시 재석이란 프레젠트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거, 투표 의결서에 빠지겠다라는 표현을 쓰이죠. 17번 미국의 경우 이것이 공개정보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머그샷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이제 대략 대신했죠. 18번 탈레반이 이슬람 율법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샤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계속되고 이제 투쟁들,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완화된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강건한 게 이슬람 쪽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겠죠. 19번 이것은 조세 특례와 이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래서 이 조세에 대해서 특례 제한을 두는 거죠.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이야기. 20번 2020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면서 경상치료비 이것을 도입하고 경상장애인의 진단서 제출, 그래서 4주가 넘게 되면 진단서를 꺼내고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쪽 입장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비율에 따라 얼마를 받는가 중요하겠죠. 거기에서 일부 자신의 부담만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필수 시사상식,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 레빗 점프 써놨어요. 여기 보면 뉴 디맨드 전략 써놨는데 2024년 이제 김남도 교수가 항상 새 트렌드 10개를 잡아놓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소비 트렌드 키워드 레빗 점프 이렇게 10개를 잡게 됨으로써 이슈가 됐고 뉴 디맨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평균 실적 오피스메이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이게 다뤘어요. 예, 저번 달에는 조금 다뤘었는데 이번 뉴 디맨드를 갖다 놨습니다만 전체 10가지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실적입니다. 양극화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평균의 시대가 없다. 평균을 따지지 않다죠. 물론 심리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때는 평균을 따집니다만 최근에 MZ세대 세대의 변화나 기타 등 통해서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는 않지만 일종의 평균 실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요. 오피스 빅뱅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또 다루게 됩니다만 직장 문화사는 새로운 노동시장이에요.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도 했었고 기존의 회식 문화나 모든 것들이 오피스 중심으로 되는 것이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오피스 빅뱅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고요. 체리 슈머입니다. 예전에 우리 체리 피커라고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뽑아 먹는다 이렇게 됐었는데 한정된 자원 최대한 알뜰하게 하는 거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고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음식이나 포장 경기도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는 스펙트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밀도로 누군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SNS를 그 몇 명이 이제 나를 팔로잉 했나라는 걸로 보는 거, 나이층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데 조만간 바뀔 겁니다. 지금은 이제 SNS의 화랑이지만 정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어머 이건 꼭 사회 그 짤방 많이 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불광역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강화시켜서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외국에 갔었을 때 정말 이 제품 여기서 꼭 사야 돼라는 게 이제 화나가 되게 되면 그쪽 나라에서 이걸 왜 많이 사지? 하지만 여기서는 많이 사죠. 상품 강의에서 어떻게 소비자 지갑을 얇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디깅 모멘텀입니다. 파하고 또 파도 행복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디깅 모멘텀은 어떤 것에 과몰입됐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오타쿠라고 그래서 뭐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알파 세대에 나와 있죠. 이전에도 썼습니다. 이제 알파 걸이라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세대들, 여성들을 이제 표현할 때 알파 걸을 썼었고요. 최근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세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제는 2010년이니까 아직까지 누구냐고 한다면 초등 이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녀교육의 성공은 무엇일까? 영어가 답인가? 무엇이 답인가? 자,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보면은 고객 요구 전에 먼저 불편함을 해결한다. CRM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고객관계 전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먼저 맞춰서 얘기하는 거. 크로스셀링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세상에 들어야지 불편함, 먼저 이것을 고려해서 없애주는 것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형, 사람 몸을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이 공간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핫플레스 왜 몰릴까?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 있고요. 네버랜드 신드롬 나와 있죠. 피터팬들 말아준다. 사실은 이게 뭐 이전에도 조금 나타났습니다만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달라졌죠. 개인이 무엇인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30대, 지금의 30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이거 보시게 되면 예전 20대들 사진과 지금 20대들 사진 비교해보면 깜짝 놀라죠. 거의 뭐 부모 세대처럼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입는 옷이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여전히 피터팬처럼 이렇게 사는 건데 예전에는 철없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남도 교수가 이제 10개를 잡아서 레빗 점프에 붙였던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그 다음 거스팅에 대한 설명이네요. 예,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에 나타나 취업 출구하지 않는 것 비매너입니다.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상황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달 수 있어요. 거기에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근데 애초에 냈을 때 거기다 거부를 하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겠죠. 유령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데 특히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구인하는 경우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는 경우도 하나고요. 갑자기 그렇게 빵과 나버리면 정말 일이 많아지게 되죠. 자소서 포기합니다. 예, 자기소개서가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거, 나를 소개하는 것에 힘들게 되는 것도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페이스펙, 얼굴도 스펙이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그래서 외모나 이런 가꾸는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인정받고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이젠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3.1절, 31살 넘기는 취업하기 힘들다는데 이런 얘기 많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준으로 이제 뭐 예전에는 26살 넘어가면 뭐 결혼하기 힘들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브족 뭐 설명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3.1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신조어들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챗 GPT 나와 있어요. 오픈 AI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맞춰서 인공지능 챗봇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챗 GPT 공개되자마자 이제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단순 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제를 대신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게 통과돼 버렸죠. 그 통과됐다는 것은 실제 과제를 그걸로 만들어서 해봤더니 논문이 통과버리는 것도 있었고 미국 전체 전역에서 그래서 뉴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도 걸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AI는 발달할까요? 챗GP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기니즘입니다. 약소국 유물 약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 약탈행위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제 그 유명한 박물관 중에 오르쉐하고 똑같이 유명한 게 바로 그 베르사유 궁전에다 지은 거죠. 우리가 파리에 이제 이제 유명한 박물관인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전까지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가져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 땡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석굴암 같은 경우 여기 가운데 보석을 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가전 인물이다 그래서 핵심 소장품이 됐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의 엘기니즘이기 때문에 문화재 도굴이나 약탈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무슨 뭐 또 뭐도 있을까요? 흥선대원군 시절에 독일의 도굴꾼들이 와서 우리나라 가져갔었던 사건도 있었네요.
자, 쉿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으로 파는 그림자 선단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자원을 팔기 위해서 이게 제약을 걸다 보니 그림자 선단 같은 걸 구성해서 몰래 이제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자 선단을 끓여가지고 이쪽에다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기타 보험사 서비스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러시아에서 꾸민 자기들이 이제 세력을 갖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 규모는 점점씩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국가전략기술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모빌,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국가전략기술은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략기술을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12개 기술, 6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장 위에 있죠. 혁신 선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아직까지 뒤처지면 우리가 언젠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 기반 갖춰야 될 것들 분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27년 우리 세계 5대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이쪽은 그래도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상승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적 측면만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보게 되면 10개 정도 뽑아서 보자면 인공지능 같은 AI 국가주의,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인공지능 자율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드론이라든지 뭐 다누리가 이제 간 것처럼 우주항공 쪽 많이 가고, 첨단 바이오 나름대로 굉장히 발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이제 벤처기업들 등장해서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우리나라 이제 호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거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6G, 6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빨리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급 확보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봐왔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야기요. 판결 보자면 올해 1심 작년 사례입니다. 퍼블리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공개돼 병원 홍보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인정을 해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한편으로 여기 민사항소 항소심에서는 불인정했어요. 성현슬 전문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성 강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어떤 근거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이것을 인격 표지 영리권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제한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명확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명히 어떤 제한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이후 3월에 같은 경우 3월 우리 시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여기 얇은 침체, 리치 세션, 늪지대 침체, 슬로우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 이제 소위 말해 신용평가사를 내서 판단한 것 중에 하나예요. 과거치는 경제의 것도 경미하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리세션 저소득층보다 고소득 사무직의 경제적 고통 집중될 거다. 그래서 리치세션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이 훨씬 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거죠. 늪지대 청체는요, 전체가 다 힘든 겁니다. 늪에 빠져서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JP 모건에서 이렇게 했고요. 슬로우 세션입니다. 침체는 아닌데 굉장히 길게 간다랗게 아플 거다라고 보는 거, 슬로우 세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나 리치 세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이, 세션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이걸 해놨다 하지만 다른 것도 좀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해서 놓으시고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KMBSA.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시가총액 가격을 따질 때 하는 거죠. 공식을 여러분이 기여할 건 아닙니다. 예, 기여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고정물이 MBS 돼가지고 주택저당 증권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제 그 가정방식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산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MBSI 만들게 되면서 1일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공표가 되고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주택저당 증권에 대한 이 가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손흥민 씨나 이제 그 누구죠? BTS의 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했는데 실제 혜택을 못 보게 돼서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관할주소지 지자체입니다. 본인이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부자에게 답례품 기부인 30% 돌려받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따라 세액공제가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지역특산부가 이걸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원 기부 시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가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방 살리기에 대해서 10만 원을 했을 때 세액공제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라서 당연히 이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관할주소지 아니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되면 되게 도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 기부금 30%가 지금 이렇게 답례품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닌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게 되면 어떤 지역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 테슬라 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뜻하는 게 기가팩토리라는 표현을 쓰죠. 전기차 이제 초대형 생산 기지에 대한 얘기고, 이게 테슬라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 라면서 지자체 관심 대상으로 어디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이루어진다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변화도 있고, 일본도 지금 하나의 그런 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가 테슬라의 공장이다 표현하는 명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드 펀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파트 보시면 돼요. 60% 시장인데 30% 이상은 BBB 플러스 2 사채권 코넥스 주식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고, 다른 명칭으로 그레이 펀드라는 말 많이 쓰고요. 투기채권 펀드, 한글로 씁니다. 그레이 펀드란 말이 이전부터 많이 썼었죠. 무엇보다 굉장히 고수익 고위험을 담당하고 있고,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게 BBB 플러스 이하, BB 이하 채권들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힘들어질 수 있고, 중도환매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득을 많이 주는 거죠. 자, 오피스 빅뱅 사례 봤었죠? 재택근무 늘어났고요. 거점 오피스들 만들어졌고, 휴가 가서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 이코노미,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빅뱅 나타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 업무 범위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오피스가 고정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바뀐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독일 하르츠 개혁한 바세나드 협약한 이쪽이죠. 바세나드 물가연동 임금 인상제도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임금에 대한 동결 지금 나타나고, 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수출 통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지출 및 서비스 고용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한 이야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억제 같은 것들 나오면서 임금 인상 억제하되 일자리 나누기나 공공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은 바세나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체제였다, 어떤 수출 통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그리스. 퇴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앱을 깔고요. 그래서 이걸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버스 요금 결제되는 거고, 경기도 버스에서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퍼져나가니까 이걸 꺼내서 하지 말고 그냥 자동으로 타게 되면 비저축 페이 앱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포시작으로 서비스 확대되면서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전용 스티커 붙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띡 하고 안 해야 되고 자동으로. 사실 이거보다 찍는 것보다 나올 때 안 찍어갖고 돈 더 나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막아주기엔 좋을 거고, 뭐 전체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인공위성 지원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로 뭐냐면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에서 지금 이제 우주개발업체 이쪽을 통해 갖고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있죠. 인공위성은 지금 굉장히 어떤 기업인지 계속하고 있고, 10년 안에 나름대로 3,000개 넘는 위성을 쏘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40년에는 별보다 위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주는 정복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카이퍼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 이게 가장 유명하니까 아마존에서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손실회피 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실 자체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이익을 10만 원 보고 손해를 10만 원 보면은 이익 10만 원은 눈에 안 들어오고 손실 자체가 더 들어오는 거, 일치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바로 이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손실이 이렇게 커버리면 이게 투자를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해서 번 거 자체보다도 이런 게 더 커 보이다 보니까 급하게 팔면 손해를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왔을 때 이 손실회피 편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뜻하는 영어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사회 환경이나 이게 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경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 경계가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는 거, 블러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빅블러라는 거고요. 산업 간의 결합이나 융합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발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번 회계연도 개시형과 예산에 의결되지 않은 전 회계연도 예산의 준회 편성은 잠정적 예산은 이번에 이제 이유가 나와서 했었고 잠정적으로 전하니까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에 준한다라는 표현 써서 준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가예산은 거짓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운 거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고 사용되지 않지만 준예산은 이제 예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2010년, 2020년 출생 어리석대 첨단 기술의 진보를 경험을 잘하는 세대. 그래서 훨씬 더 우리보다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스마트폰이나 이게 빠른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알파 세대, 방금 전에 봤었던 것 중에 하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제 카이저가 이제 아르테미스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르테미스 자체가 이제 이 달에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달에 간다는 의미로서 나사 추진되고 23개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너스 아르테미스 둘 다 들어가 있는데 화성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달에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그리스 신화적인 의미 자체를 파악하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기업의 수익성이 주가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PER, 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퍼가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퍼가 낮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크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PER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환율 상승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어렵게 푸시면 안 되죠. 외환보유금이 증가한다. 환율이 상승해요. 상승하게 되면 지금 이제 외환보유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을 때 기업의 수입 감소하죠. 수출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지금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달러 구해서 물건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환보유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위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1번은 아닙니다. 수출 증가 맞고요. 수익성 증가 많이 팔리죠. 기업의 주가 같은 것도 상승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이죠. 기술과 아이디어, 기업 간에 공유하는 개방형 기술 혁신이라고 나왔습니다. 개방형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기술이나 어떤 이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 기업과 함께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고 닫힘이 아닌 열림이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제 기업의 혁신 자체에서 함께 이제 코워크를 이제 함께 이 컴퍼니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주식시장 약세 속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약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왜 올라갈까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주식이 저가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형상 중에 나타나요. 약세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약세장 속에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랠리의 형상, 베어마켓 랠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9번 보유한 자원을 극대하게 알뜰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거 우리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체리 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뭐 싼 제품 여러 개 사서 나눈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최근 트렌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10번 영국 역사상 44년 만에 최단기 집권권의 사회만 총리임. 이게 스낵이 이끌어서 스낵을 답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스낵 전에 있었던 바로 리즈 트러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첫 여성 장관으로서 활동하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 영국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스낵으로 지금은 최근에 바뀐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19세기 조선에 제작된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여기서 해시계인데 휴대용 해시계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시계 하게 되면 앙부일구 많이 고릅니다만 휴대용으로 쓰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일형 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해외 움직임 표현하는데 실제 사진이나 이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식다운 문제죠. 자, 가상 공간의 실물과 같은 형태의 물질을 만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실물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죠. 가상 공간에 실물 두고 거기다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리는 거.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디지털 트윈은 산업 분야나 이런 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최적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13번 베토벤이 작곡한 곡은 사악장으로 구성된 제품이 아닌 것은 너무 유명합니다. 실제 여기서 이제 사악장이 아닌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악장 자체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전원 교향곡입니다.
예, 그래서 여운과 합창, 운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전원에서 이게 5악장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경우가 중에 있는데, 물론 형태가 4악장이 고정은 아니지만 관례처럼 그렇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14. 포도 껍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제 떫은 맛을 내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좀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고 이제 탄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쓴맛을 표현하게 될 때 이런 탄닌이 들어가게 돼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탄닌 같은 경우는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균이나 균을 막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죠. 자, 15번. 근로의 효과 태도를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물어보는 거고, 서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실증적으로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중에 의욕과 태도, 우리가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조사할 때 쓰는 것이 모럴 서베이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네덜란드 출신의 명함 데뷔를 했고 야경 등의 걸작을 남긴 화가의 이름은 이라고 나왔어요. 야경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 중에 그 해부학 그림 그리고 해부학 강의 그림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명함 데뷔 잘 쓰면 실제적인 그림 잘 그렸었던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본과 연계 때문에 조금 일본 때문에 많이 또 유명해진 경향이 있어요. 17번. 다음 악기 가운데 사물놀이에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 사물놀이 4개에서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고, 징, 장구, 깽가리 나와 있네요. 징장구, 깽가리 나왔는데 여기는 박이라고 하는데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만, 실제 여기 빠져 있는 게 징, 장구, 깽가리가 있고, 3가지 많이 하는 게 있지만 북을 치죠. 이제 북을 쳐서 이제 박자 맞추는데 박은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18번. 유럽 4대 축구리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럽 축구리그는 워낙 이슈에서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지금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쓰는 것 중에 프랑스 리그왕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포르투갈 프리메라 리그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빠져 있네요. 4번입니다. 19번. 세계 3대 시민혁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계 3대 시민혁명 순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맨 처음에 영국혁명, 그 다음 미국혁명, 그 다음 1789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러시아의 2월 혁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3대 시민혁명에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러시아 2월 혁명은 이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979년 발효된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은 나와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관련된 협약 중에 하나고요. 교토의 정서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그 몬트리올 정서 마찬가지로, 이 몬트리올 정서는 그 프레온 가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 지금 파리 기후협약, 기후협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런던 협약이 여기서 해양에 대한 이야기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 협약은 폐기물에 대해서 뭐 아프리카 갖다 놓고 버리고 이런 거에서 막으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적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조입니다. 갑자기 붉은빛을 보이면서 산소가 과다되다 보니까 낮추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증 속에 있는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DO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BOD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적조가 하게 되면 수증 생成안에는 어필이라든지 이게 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내부에 있는 어떤 수증 생물들이 다 죽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되면서 발생합니다. 산소 부족 나타나고, 적조에는 수증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죠. 갯벌 감소도 적조 현상, 말라 죽어서 되고요. 강가 호수 같은 적조, 지금 우리나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계적 문제 스티븐 호킹 R은 질병으로 가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수의 이름을 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호킹 박사가 이래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자신 의견 전달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르 게릭병입니다. 르 게릭 하면 워낙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르게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워낙 이슈가 됐었던, 우리는 뭐 펠레가 축구를 하면 르게릭이 거의 뭐 야구에서 베이브 루스하고 르게릭 유명했죠. 알츠하이머, 파킨슨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르게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면 되고,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됐었죠. 23번. 우리나라 보물이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옹학사지 10증서 흥인지문 나왔네요. 흥인지문에서 지금 되고 보물과 국보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호가 어떤 그 새해가 되면 치는 거 이제 보신각 종을 이야기하죠. 국보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물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문에 대해서, 흥인지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우리말인 남상하다의 의미는, 실제로 이 표현은 뭐 경상도에서 아직까지 쓰는 것 중에
하는데 남상남상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로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냐면 자꾸 엿듣거나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꾸 노리고 훔쳐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남상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물이 넘친 수면 위에서 넘치려고 하는 모습을 남상이라는 한자어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남의 것 탐내어 종스럽게 길 엿보다 이렇게 되는 거. 물 같은 것이 남상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액체나 이런 것 넘치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도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 이제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고 2월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